다음으로 머신러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머신러닝의 러닝은 우리말로 옮기면 학습이 되죠.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습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데이터를 적절히 처리해서 훈련용과 예측용으로 또는 이제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가면 설정된 모델에 따라서 적절히 학습이 됩니다. 여기서 학습된다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고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학습된 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예측용 데이터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학습 과정인데요. 다시 살펴보시면 우선 입력된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이 모델이 데이터에 맞게끔 학습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습된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이 모델에 예측용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데이터에 맞는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학습의 과정입니다. 조금 더 학습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처리된 데이터가 들어오고 모델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면 이 모델이 데이터에 최적화됩니다. 이 최적화 과정을 훈련, 트레이닝 또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적화된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보고 결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괜찮으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요. 결과가 아직 학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충분히 괜찮아졌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 학습된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이 필요한데요.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맞는 레이블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사이퍼10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각각의 이미지들이 있고요. 이 이미지들의 각각 이미지에 해당되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즉 비행기인지 자동차인지 새인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32 픽셀이고요. 컬러 사진이기 때문에 차원이 채널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데이터가 0에서 255 숫자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각각의 데이터에 하나의 레이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인 경우는 0, 고양이인 경우는 1 등으로 10가지로 레이블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것을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다가 즉 데이터도 있고 레이블도 같이 있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통해서 검증하고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 학습 과정에는 결국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레이블의 결과가 맞도록 이 모델이 학습이 됩니다.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다시 평가형 데이터를 넣어서 검증하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까지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슈퍼바이즈드라는 것은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시킬 때 최적화가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데이터와 레이블이 같이 있는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최적화시키죠. 그런 다음에 검증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문제들 분류가 리그레션, 즉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회귀 문제는 예측 결과 값이 실수인 경우, 즉 하나의 값인 경우죠. 연속적인 변화를 갖는 하나의 값, 점수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를 회귀 문제라고 하고요. 분류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서처럼 10가지의 클래스를 분류하게 되죠. 이렇게 결과값이 여기서 디스크리트라고 했는데 1, 2, 3, 4처럼 혹은 개, 강아지, 개, 고양이, 뭐 여러 가지 트럭, 배, 말 이런 것처럼
여러 개로 분류될 수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학습에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럴 때 많이 사용되는 모델들이 XGBoost, LightGBM, CNN, RNN 모델 등이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만 주어지고 레이블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학습을 통해서 보통 이제 구조 파악 등을 하는 데 쓰입니다. 이걸 보통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세 개의 군집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데이터에 이 데이터 각각에 대한 레이블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스트럭처를 찾는 그런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비지도 학습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클러스터링이나 어소시에이션, 업노멀 디펙션, 오토 인코더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지도 학습의 경우 클러스팅을 보면 이렇게 무작위로 분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특성끼리 가까운 점들끼리 군집화해서 묶어주는 글로서 이 데이터의 히든 스트럭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강학습이 있는데 강학습은 뭐 딥러닝과는 결이 좀 많이 다르지만 행위를 통해서 주어진 상태에서 행위를 통해서 얻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강학습이 많이 유명해졌죠. 그 외에도 팩맨처럼 많은 게임에 적용해서 실제로 강학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학습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최적화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인 경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찾는 데 사용합니다.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결과 과정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서 행위를 반복해서 얻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게임 이론과 많이 결합되기 때문에 게임 같은 데 실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미지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죠. 데이터는 기본적인 크기가 있고 그에 따른 레이블, 각각의 레이블에 맞는 걸 보통은 숫자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된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미지 분류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분류 문제인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것을 우리가 분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사정 지식이었고요. 우리가 다루는 딥러닝은 이쪽 오른쪽 CNN부터 RNN, 오토인코더, 숫자 트롯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즉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을 다룹니다.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을 다루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과 좀 많이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책에서 배우는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선형 분류 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경망에 대해서 배우고요. 신경망을 조금 응용한 변형시킨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CNN 모델과 자연어 처리에 사용되는 RNN 모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